어머니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해피맘. 안녕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속초 지역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미향 권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머니학교 후속 프로그램인 해피맘 10주의 여정 중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실제 해피맘은 더욱 풍성한 나눔과 깊이 있는 교제로 진행이 되고 모든 나눔은 비밀 보장을 약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자매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저는 어머니 학교와 해피맘을 통해 많은 치유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힐러라고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다른 자매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입니다.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이자 또 제가 누구와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항상 밝고 명랑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별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써니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자매님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전 세계에 엠마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늘 기도하는 엠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엠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써니님의 기도로 5번째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4번의 해피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받은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5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실 지혜와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트 2 부부관계 회복하기에서 성경적 결혼관 회복하기를 배우고 나눔을 했었습니다. 부부의 연합이 건강한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부부가 견고할 때 자녀들은 저절로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온전한 연합을 위해 내드린 숙제가 있었죠. 실실 웃기와 허깅, 남편과 데이트하면서 남편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기라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숙제를 하셨는지 숙제를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러님이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출산할 때 수술실에 함께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받았을 때, 그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아이가 미끄러웠대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놓칠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잘 안 나왔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네. 상상만 해도 경이로운 순간이네요. 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시간, 네. 정말 기억에 꼭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써니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남편과 데이트를 7,000원의 행복으로 누렸거든요. 사실 함께 조조 영화 관람을 했는데 평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단둘만 관람하는 호사를 누렸어요. 와. 14,000원에 통대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서 커피 타임을 하면서 남편의 라이프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저희 남편이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이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막내고 또 늘 착한 아이, 바른 아이,
심지어 예스맨으로 통하는 또 물론 지금도 그런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 많이 힘들었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랑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늘 혼자만 있게 되었었대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걱정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그저 혼자서 매일 바다에 나가서 사색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도 항상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늘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혼자 많이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살짝 덧붙이자면 이제 이런 얘기조차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랬네요. 착하고 늘 바른 남편이었지만 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일들을 이런 숙제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엠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데이트를 속초의 아이라는 그러니까 바다 그 뷰를 보면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만나고 결혼식을 했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와. 앞으로 이 행복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아이가 탄생하면서 행복이 배가 되고 결혼식 때부터 한 기부를 아이들 탄생하면서 기부를 더 늘리고 이런 소소한 것이 행복을 계속 배가 되는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결혼했던 순간, 또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 그 아이들과 함께 기부도 늘어난다는 거 정말 놀랍네요.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숙제를 열심히 하셨네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5번째 만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찐 핑크색의 페이지 키워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가족 문화뿐 아니라 성의 다름, 기질의 다름, 친밀감의 코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네, 그러면 페이지 5번째 만남. 오늘의 주제는 남녀의 차이 이해하기라는 주제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와서 남편이 앞에 나가서 정중하게 저희는 결혼한 지 26년 차인데 우린 별 문제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셨대요. 그런데 뒤이어서 아내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난 26년 동안 행복이 뭔지 모르고 답답하게 살았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요. 자, 그날 부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오로지 아내만 바라보고 생활해 왔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이 부부의 소개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처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기 때문이겠죠. 서로 친밀감의 코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다름을 모른다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우리 교재를 함께 보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나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보통 결혼을 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갖은 애를 쓴다. 결혼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의미가 없다. 남편은 정복해야 할 적군이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고치려는 생각부터 버리라. 절대 안 변할 것이다.
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가족 문화뿐 아니라 성의 다름, 기질의 다름, 친밀감의 코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갈등이 많은 부부에게는 MBTI나 기질 검사 등을 함께 받아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당부한다. 날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고 아내지만 정작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랑이라 하면 보통 감정을 생각하는데 사랑은 의지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나의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의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남편을 가르쳐서 남편이 시작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줄 때 내 필요가 채워지고 가정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이로 구분짓고 있지만 또 17% 정도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지 정체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써니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경험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남자는 결과, 목표, 성취를 중시하고 여자는 관계, 과정을 중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DIY 정리장을 이렇게 조립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워낙 그런 작업들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거들여주려는 마음으로 직접 막 공구까지 들고서 막 이래저래 조언하고 충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버럭 화를 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제 남편의 어떤 또 다른 자아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바로 남녀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저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존경과 인정의 눈빛으로 막 폭풍 칭찬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만 선을 넘은 거죠. 그럼 아주 우리 신랑이 엄청 행복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아주 저는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폭풍 칭찬을 하는 지혜를 얻게 됐답니다. 네. 예, 남자들은 이렇게 목표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지 사랑의 코드에 대해서 우리 엠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인정, 신뢰, 칭찬, 존경을 나타내고요. 여자는요, 염려하고 배려하고 관심과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어떠한 제 경험담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먼저 감정적이 되고 염려부터 하는데 저희 신랑은 너무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그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네. 아니 이 사람이 이럴 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의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건 이래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냐고. 근데 좀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이제 저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래서 남자는 먼저 저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의 염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항상 저를 칭찬해주고 네. 그리고 늘 존경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늘 저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편의 언어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자기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할 때 전혀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대신 당신 잘할 수 있어.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라고 얘기해 줄 때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으쓱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인정과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화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힐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는 사실 보고 또 비현실적. 그다음에 여자는 느낌, 감정 교류, 또 현실적. 저의 경우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신혼 초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제 느낌을 섞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은 남편이 마지막에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게 날 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 네. 이렇게. 그럼 저는 김이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저도 이제 감정을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하고 아주 팩트를 사실 체크하듯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편해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제 감정과 느낌을 얘기해도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렇게 사실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근데 이랬어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네, 그렇죠. 남편들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내 마음을 알아줘 하고 하는 얘기인데 꼭 답을 달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대화의 패턴을 보여서 저도 서운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친밀감에서도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면 남자들은 공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몸만 같이 있으면 친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마음의 대화를 나눌 때, 공감해 줄 때 우리는 더 친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저희 부부도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참 오해가 많았고 갈등이 많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밀감, 공간과 공감.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녀 차이가 이렇게 다름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욕구적인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윌라드 할리의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 네, 남편은 첫째,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 둘째, 여가 상대가 되어주는 아내, 셋째,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 넷째, 내조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 다섯째, 칭찬해주는 아내. 네. 1번이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네요. 남자들의 욕구가요. 네, 그럼 아내의 욕구를 한번 우리 엠마님이 읽어주세요. 첫째, 애정 표현하는 남편. 둘째, 말 상대해 주는 남편. 셋째, 정직, 투명하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 넷째, 경제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남편. 다섯째, 자녀 교육에 관심 가져주는 남편. 네, 대체로 아내들은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또 자녀 교육에 같은 과정을 겪어주고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케빈 리먼이라는 분의 부부 심리학에게 길을 묻다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힐러님이 읽어주세요. 남편은 첫째, 존경. 둘째, 필요한 존재. 셋째, 성적 충족감. 아내는 첫째, 애정. 둘째, 숨김없는 솔직한 대화. 셋째, 가족에 대한 헌신. 네. 여기서도 남편들은 1번이 존경이 나왔고 성적인 충족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욕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부부 관계가 지금 이 욕구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서로 욕구를 잘 채워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눔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잘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또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러님. 네, 저희 가정의 경우는 부부 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배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쏟아내면 저희 남편이 체할 것 같고요. 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희 가정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주는 지혜도 네. 필요한 네. 네, 우리 힐러님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써니님. 저는 그 남편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어떤 성적인 만족도의 기점이 사실 2018년에 했던 그 어머니 학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제 기분대로 저한테 남편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와도 막 이렇게 거절한 적이 좀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거절이 남편에게 무시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또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걸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그 힘들어했던 그런 표정이나 그 기분 나빠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는 가볍게 그냥 거절했던 것이 참 상처가 될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앞에서도 본 것처럼 남자의 욕구 1순위가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인 것을 보면서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학교 이후에 참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채워주고 계신 우리 써니님.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엠마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 성적인 부분을 좀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항상 저희 신랑이 당신 힘드니까 그냥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했는데 저희 해피맘을 통해서 제가 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 나눔을 통하고 서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신랑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저를 배려해 주는 건 감사한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니까 내가 못하고 안 하니까 싫다고가 아니고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배려는 무조건 배려가 아닌 그 배려를 조금이라도 제가 배려해서 좀 약간 뭐 보답을 한다는 말은 좀 약간 무서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제가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노력하는 우리 엠마님 응원하고 화이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욕구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데 갈등이 없는 부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은 뭘까요? 성경 말씀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힐러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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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3절의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아멘. 아멘. 때에 맞는 말이라고 나왔는데요. 때에 맞는 말이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화라는 것은 오랫동안 대화한다고 해서 서로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대화를 해도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질적으로 좋은 대화를 할 때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화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죠, 자매님들? 자, 접근을 어떻게 하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자, 최근에 남편이 이제 좀 자주 늦게 들어오시는 남편이 계세요. 이 남편이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네요.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자, 남편이 들어와서 벨을 누릅니다. 띵동. 여보, 많이 피곤하죠? 더움을 받아놨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네, 긍정적 접근의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피곤하죠? 덤을 받아놨어요, 여보. 나 좀 내버려 둘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긍정적 접근의 부정적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반응에 따라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띵동. 여보,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아니,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해요? 그러게, 나도 당신 보고 싶어서 혼났어. 네, 부정적으로 접근했지만 긍정으로 반응하니까 금세 또 친밀감의 느낌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다시 띵동. 여보,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늦어? 아니,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해요? 내가 늦고 싶어 늦냐? 오자마자 왜 바가지야? 네, 리얼합니다. 네, 이렇게 부정 접근의 부정 반응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접근과 반응에 따라 우리의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잠시 연습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잠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허구한 날, 한 번도, 당신은 늘, 왜,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정말 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대화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마셜 로젠버그의 4가지 단계의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1단계는 관찰. 그래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아까 같은 예를 보면요. 여보, 당신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니까. 그다음에 2단계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게 느껴져. 3단계는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조금 아이들을 봐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은 일찍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안 들어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걸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1단계는 관찰, 2단계는 느낌, 3단계는 욕구, 4단계는 부탁.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들어주기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또 대화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 메시지라고 모두가 잘 아시는 당신이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나는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대화가 좀 필요하죠. 또 가트만의 이혼으로 가는 부부 대화에 4대 독소가 있는데요. 비난하는 말, 방어하는 말, 경멸하는 말, 담쌓는 말. 이것은 정말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남녀의 차이 또 대화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걸 배운 걸 우리 남편에게 가르치려고 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남편들이 안 받아준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변화의 주체는 나라는 것. 어떤 이론에 맞춰서 상대방을 조정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자신을 잘 표현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해피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만남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숙제가 나가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숙제에 익숙하시죠? 이번 주에 나갈 숙제는요.
첫 번째는 남편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남편에게 물어서 매일 한 번 이상 말해주기예요. 저희 남편은 무슨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잘하고 있네요가 아니죠?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요.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 적어오기입니다. 네, 이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쓰다 보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적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묵상과 기도로 5번째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평안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2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번째 만남 여기까지고요. 우리 자매님들 또 귀한 나눔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